오늘의 원자재 선물 및 현물 ETF의 가격 변동입니다. WTI 원유 선물은 86.58포인트로 어제보다 0.43%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9.61% 상승한 값입니다. 가스 선물은 1.89포인트로 어제보다 0.16% 상승했습니다. 금 현물 ETF GLD는 215.61포인트로 어제보다 마이너스 0.96% 하락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12.65% 상승한 값입니다. 구리 현물 ETF CPER는 26.74포인트로 어제보다 마이너스 0.52% 하락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10.73% 상승한 값입니다. 은 현물 ETF SLV는 25.45포인트로 어제보다 마이너스 1.06% 하락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19.25% 상승한 값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철광석 선물은 톤당 109달러로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 성공 여부가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철광 생산국인 중국의 수요 회복 기대감에 철광석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존 폴스는 중국과 미국의 탈동 조화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슨이 미중 관계 개선을 촉구하면서 트럼프의 통상 정책 변경이 예상됩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가 AI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신 AI 모델은 복잡하지만 기존 평가 도구는 단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인도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20억에서 3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애플은 인도에서 생산한 아이폰 비중이 14%에 달합니다. 10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1% 안팎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더 늦게, 더 적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5%로 급등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알파벳 인텔 메타 플랫폼은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 칩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가우디 3칩이 엔비디아 제품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견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2024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했지만 이는 1년 만에 가장 느린 성장률입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전 분기보다 높은 1.4%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가계 소비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2024년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자 투자자들이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 포지션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등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S&P 500 에너지 섹터는 올해 17%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생산자물가 디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1% 하락했지만 생산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하락해 디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산업 수요와 가격 결정력이 여전히 부진함을 시사합니다. 일본 당국은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엔화 매입 개입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2022년 9월과 10월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 매도했지만 해외 생산 비중과 수입 의존도 증가로 엔화 약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4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였습니다.